갑자기 전화를 받아 가지고 알려드리긴 했는데 약간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22학년도 1학기 중간 과제 중에 법학과 소송과 강제 집행 그 질문을 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했는데 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맞는데 뭐 좀 더 추가를 해 가지고 부족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번에 대해서 인적 재판적이라는 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는 소송의 주체에서 관할권의 종류의 전속 관할, 임의 관할, 그리고 토지 관할, 사물 관할까지 있는데 그 인적 재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 관할 안에 그 인적 재판적이 있고 물적 재판적 그리고 보통 재판적이 있는 거였어요. 특별 재판적까지 이렇게 있는 거였는데 이제 이야기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원고가 피고를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가서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개념은 보통 재판적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인적 재판적에 관한 것이었고 그래서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그 사람이 소송을 할 때 그 소송을 하는 원고의 그 법원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피고의 재판적에서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 개념을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적 재판적인 경우에 양쪽으로 할 수 있었지만 보통 재판적인 경우에는 정의를 따르자면은 원고의 지역인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고자 하면은 서울지방법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보통 재판적을 따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과제를 했던 그 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제가 해석한 것이 뭐 틀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A를 상대로 갑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했다고 할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냐면 병이 다른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자신의 것처럼 알려줬잖아요, 갑에게.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러니까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실제로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문제의 의도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병이 아니라 실제로 A한테 소를 제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제 구분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A인데 과연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A에게 그 소를 제기하는 것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학습자가 수행해야 될 그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제를 수행하는 거는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해진 답은 뭐 없는 거죠. 그 정해진 답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옳거나 혹은 합리화가 되거나 그런 글을 이제 쓰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정답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아래에 나와 있지만 참고 문헌 그 교재 있잖아요. 교재하고 교재에 뭐 4의 33면에서 다룬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찾아봐야 알겠지만 교재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또 대법원 그 판례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그 정답에 갈 수 있는 힌트는 제공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 판례를 통해서 이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그동안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판례에서는 진정 피고를 이 사람이 그 병이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게 옳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A하고 병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소와 성명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A한테도 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A한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보상을 받게 되고, A는 거기에 대한 피해로 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뭐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이 판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소송의 피고를 확실히 위계에 의해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병한테 가야 된다, 피고가 병이 돼야 된다를 이 판례를 통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참고 문헌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정답에 가깝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이제 내용이 이제 부족한 것 같았고, 뭐 성명 모용 소송과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내용은 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까지 설명드리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부족해서 요렇게 이제 보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